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혈액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시고 난 이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할 상태가 되거나 질환이 많이 진행을 해서 이제 임종 준비를 하실 때 호스피스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은 암이나 기타 다른 중증 질환 환자들이 이제 질환 자체가 더 이상 아주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 즉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중증 질환, 예를 들면 폐라든지 심장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때 그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어렵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암 질환에 요즘 호스피스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호스피스라는 게 꼭 암 질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종류의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호스피스를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는 대개 암 질환에 많이 국한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한국에서 호스피스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 다른 중증 질환 환자분들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고형암, 위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경우 이런 종류의 고형암에서는 이 호스피스 개념이 아주 잘 정착이 돼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이 고형암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이 호스피스 전문 병동을 운영하거나 또는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암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혈액암 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치료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자체가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든지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받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이제 더 이상은 항암 치료가 어렵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식에 이 호스피스라 하면은 일종의 사형 선고, 즉 이제는 치료 못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가 개념으로 잘못 이해가 되면서 호스피스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환자분에게도 호스피스로 가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호스피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처음 질환이 진단됐을 때는 아무래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들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치료 뭐 소극적이란 말이 그렇게 적극처럼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암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항암제나 수술이나 이런 종류의 치료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이라고 표현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종류의 치료가 이제 소극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이 호스피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하던 것을 완전히 중단을 하고 소극적인 치료만으로 가느냐? 사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암이 그렇지만은 특히 혈액암도 어느 수준이 되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러한 치료를 점점 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면은 이제 치료의 강도도 좀 줄이고 대신에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치료들을 점점점 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점점 좀 줄면서 결국 끝에 가면은 적극적인 치료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소극적인 치료, 즉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치료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호스피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를
어느 수준에 결정할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암 환자가 특히 완치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혈액암도 되게 재발을 하거나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도중에 결국 완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소극적인 치료, 즉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완화 의료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완화 의료를 점점 늘려가면서 결국 이 적극적인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은 이제 사실 어느 시점에서는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호스피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느 시점에 환자와 논의를 할까에 대해서는 결국 각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 다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담당 의료진,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결정 과정을 보면은 혈액암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급성백혈병이 저희가 한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 급성백혈병과 유사한 종류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 같은 것도 있고요. 아주 독특한 상황으로는 골수 이식 이후에 발생하는 이식편대 숙주 반응, 보통 숙주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러한 숙주 반응이 굉장히 심해서 환자가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호스피스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그 결정을 하는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급성백혈병 같은 경우는 만약 재발을 해서 보통 다시 항암 치료를 시도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재발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완치되기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호스피스를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잘 듣지 않거나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림프종 같은 경우는 대개 1차 치료를 해서는 대부분 잘 듣지만, 이 림프종이 한번 재발을 한 이후부터는 다음부터는 치료에 대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발한 이후에 다시 2차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2차 치료를 해서도 전혀 안 듣는다, 이럴 경우에는 임상시험 같은 것을 고려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임상시험을 하는 시점쯤 되면은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발골수종은 이제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즉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으면 결국 궁극적으로 완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암 치료만으로 계속하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병이 나빠져서 잘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혹시 자가골수 이식을 해서 다시 재발한 경우라든지 다시 동종 이식을 하게 돼서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한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을 다 쓰면은 더 이상은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대개 숙주 반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경우 여러 가지 장기가 망가지면서 환자분이 힘들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러한 힘든 치료를 지속하면서 환자를 잘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심각한 장기의 숙주 반응이 오게 되면은 이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럴 때도 호스피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의 호스피스를 언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의논을 할 것인가를 담당 의사 선생님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떠한 치료를 어떻게 환자분을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자를 고통을 줄 수 있는 치료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기관을 알아보고 이 호스피스로 이제 전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호스피스 치료의 핵심은 결국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통증을 조절하는 진통제일 것입니다. 대개 백혈병과 같은 병은 이 통증이 별로 많이 없는 경우가 사실 많지만 이제 이 림프종이라든지 다발골수종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 종양 덩어리들이 이제 여러 장기에 침범을 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뼈가 망가지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 즉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환자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 친지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호스피스를 고민하고 결정하실 때 이 환자가 입원해 계시는 병동이 얼마나 쾌적한지, 그리고 병원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되게 좋은 환경에 있는 곳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대기가 또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은, 과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가벼운 항암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대개 이 항암제를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호스피스라는 병동에서는 대개 이런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또 이러한 치료하는 것 자체를 권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은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경구약제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가벼운 항암제 정도를 쓰는 것 정도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혈액암 환자의 호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수혈의 문제입니다. 되게 혈액암 환자들은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성백혈병,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런 모든 병들이 전부 어느 정도는 혈액이 다 부족한 상태로 계시게 됩니다. 특히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빈혈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생기고 숨이 차고 또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혈구 수혈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혈소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혈이 굉장히 혈액 환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치료이긴 한데, 많은 종류의 호스피스에서는 이러한 수혈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해서 호스피스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호스피스에 입원해 계시면서 만약에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 다니시던 병원으로 오셔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피가 모자르면 그걸 보충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혈은 필요하고요. 요즘처럼 혈액 수급이 부족한 때에는 친지나 또는 가족들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지정 헌혈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 특히 급성백혈병과 같은 경우는 대개 말기로 가면 갈수록 수혈 요구량이 많아지고 거의 매일같이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수혈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결국 혈소판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출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이 수혈 문제 때문에 호스피스를 선택 못하고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계속 수혈을 하거나 이러한 치료를 받으면서 임종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 특히 백혈병 환자분들은 이 호스피스를 선택해서 가시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치료받으시던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시다가 이제 임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과 같은 환자분들은 만약에 더 이상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혈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이제 호스피스를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항생제 투여라든지 이러한 것들, 즉 간단한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호스피스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가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가벼운 항암제를 쓸 수 없는 것, 그리고 수혈, 또 항생제 투여의 문제, 대개는 백혈구가 떨어지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호스피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자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고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면,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다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존엄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액암 환자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스피스라는 것은 암이나 중증 질환 환자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어렵게 돼서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호스피스라고 하고,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호스피스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스피스를 일종의 사형 선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순간 그 전에 하고 있던 모든 치료가 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를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항암제라든지 이러한 치료들의 비도는 점점 줄여나가면서 결국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완화 의료 쪽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이 호스피스의 주된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호스피스를 결정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점에서 담당 의사와 충분한 고려를 한 다음 호스피스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때 호스피스를 결정하기 전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를 결정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면은 환자가 얼마나 통증이 있는가, 진통제를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가, 호스피스 병원이나 기관이 이런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가,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환자가 결국 우리가 소극적으로나마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 중에서는 가벼운 항암제 치료를 하거나 수혈을 하거나 항생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 혈액암 환자에게서 이런 수혈이나 항생제 투여가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호스피스 병원 기관에 따라서는 이런 수혈이나 항생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급성백혈병이라든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과 같은 환자분들이 호스피스를 선택하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1인 부종이나 다발골수종처럼 상대적으로 수혈이나 항생제의 투여에 대해서 조금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호스피스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혈액암 환자분들, 여러분들의 치료가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스피스는 결국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닥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불필요한 치료, 너무 괴로운 치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임종을 조금 더 존엄하게, 또 가족과 함께 가족의 정서적 지지하에서 좀 존엄하게 임종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신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